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길고 깊은 강처럼 유유히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빠르고 격렬한 파도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헤어지며 살아갑니다. 관계는 마치 계절과도 같아서 새싹이 움트는 봄처럼 설렘으로 시작되기도 하고, 뜨거운 여름처럼 활기차며 가을의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는 겨울처럼 차갑고 고요하게, 또는 때로는 폭풍처럼 격렬하게 그 끝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인연이 다해가는 순간을 우리는 누구나 겪습니다. 하지만 그 끝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관계도, 붙잡고 싶었던 인연도 언젠가 마침표를 찍어야 할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그 끝을 알리는 신호는 항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성한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관계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종종 놓쳐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미 끝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하다가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나무에 매달린 마지막 낙엽처럼 떨어지지 않으려 애쓰지만 결국 바람에 실려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점점 식어가고 무언가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 징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묘한 변화로 나타납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대화의 온도가 차가워지며 예전처럼 웃음이 넘치던 순간들이 사라지는 것, 이러한 변화는 관계가 더 이상 우리 삶의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고통스러운 관계를 이어가며 스스로를 더 큰 상처로 몰아넣곤 하죠.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모루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별은 슬픈 일이지만 진정으로 슬픈 것은 잘못된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이 말처럼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노력은 우리를 점점 지치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관계의 끝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인연의 끝을 두려워하지만 때로는 그 끝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관계의 끝을 알리는 5가지 신호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신호들은 단순히 이별의 고통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자신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끝자락에 서서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은 항상 또 다른 시작입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큰 상처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연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 5가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각 신호에 얽힌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그 안에서 소중한 교훈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관계의 끝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문장을 다시 써내려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느껴보셨으면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만남이나 약속이 계속 미뤄지는 경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약속과 만남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약속은 단순히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보내는 무언의 신뢰와 애정의 표현입니다.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긴 작은 의식이죠. 그러나 이 약속이 자꾸 미뤄지고 반복적으로 취소된다면 우리는 그 메시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이지만 그 사용법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시간이란 존재의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척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디에, 누구와 쓰는지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가장 명확히 드러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중요한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당신은 내 삶에서 우선순위입니다 라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도 존재합니다. 약속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스케줄의 문제를 넘어 관계의 균열을 암시하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의 약속 취소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나 일정의 변화는 우리의 삶에서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 행동 자체가 그 관계의 중요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무언중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상황을 종종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들에게 여유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이 상대방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로 다가옵니다. 약속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이러한 약속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약속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신호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생생한 경험과 더불어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거나 혹은 끝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68세의 씨는 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행복을 찾았고, 특히 친구들과의 모임은 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김 씨는 그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김 씨와는 가족처럼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고, 함께 여행을 가거나 서로의 집에서 식사를 나누며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김 씨는 모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집안일이 많아서 라거나 몸이 좀 안 좋아 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 씨는 김 씨의 말을 믿으며 그를 배려하려 노력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바쁠 때가 있지 라고 생각하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약속을 미루는 일이 잦아지고 김 씨와의 연락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엔 김 씨가 무슨 어려움이 있나 싶어 걱정하며 먼저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김 씨는 여느 때처럼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나중에 보자 라는 말을 남기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 씨는 김 씨가 진정으로 바쁜 것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는 우연히 SNS에서 김 씨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김 씨는 밝게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이 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이 씨는 침대에 누워 과거 김 씨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함께했던 여행, 늦은 밤까지 이어졌던 진지한 대화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의지했던 순간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다음 날, 이 씨는 용기를 내어 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는지, 무언가 오해가 있었는지 묻는 진심 어린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장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요즘 그냥 바빠서 그래. 그 답장은 이 씨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는 김 씨가 자신과의 관계를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그동안 너무했으며 혼자만 이 관계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허탈함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이 씨는 김 씨가 있는 모임에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동네 공원에 나가 혼자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애쓰고 있었을까? 관계라는 건 서로 노력해야 유지되는 거잖아. 그는 비로소 자신을 괴롭히던 미련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이 씨는 새로운 활동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그림 그리기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났고, 그들과 함께 전시회를 준비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과거처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김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라는 짧은 문자였지만, 이 씨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김 씨와의 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삶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과거의 인연에 아쉬움을 느끼기보다 새로운 인연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계속해서 미루는 행동은 단순한 실수나 바쁜 일상에서 비롯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길 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만 애쓰고 다른 한쪽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그 관계는 결국 한 사람의 노력으로는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의 끝을 두려워하며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인연이란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더 이상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그 인연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려는 노력은 결국 자신을 상처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프랑스 작가 알랭 드 보통은 관계는 두 사람이 서로를 선택하는 행위로 시작되지만 그것을 지속시키는 건 서로의 끊임없는 관심과 배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관심과 배려가 사라진 관계는 자연히 끝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끝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탓하거나 그 끝을 슬퍼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남아있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관계의 끝은 더 나은 시작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작가인 마야 안젤루는 사람이 당신을 떠나려 할 때 그들을 붙잡지 말라. 그들의 행동이 진정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관계의 끝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미뤄지는 약속과 소원해지는 연결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상대방은 나와 같은 마음인가? 때로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 관계를 정리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결단은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고 더 건강하고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무의미하게 이어지고 있는 관계를 돌아보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놓아줄 용기를 가져보세요.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인연은 떠나지 않으며 떠나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관계의 끝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끝맺음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시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입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정성을 들여야 꽃이 피어나듯
관계 역시 관심과 노력 없이는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순간의 다툼이나 작은 오해가 씨앗처럼 남아 그것이 방치될 경우 관계라는 정원을 뒤덮는 덩굴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갈등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다루는지에 따라 관계를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갈등을 불편함으로 여기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 라는 기대 속에 문제를 덮어두곤 하지요. 하지만 갈등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풀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방치된 갈등은 관계 속에서 차갑고 딱딱한 벽을 세우며 그 벽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단단해집니다. 결국 그 벽은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갈라놓고 맙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괴로워한다 고 말했습니다. 갈등이 일어난 순간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는 우리를 더 큰 괴로움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다툼은 우리에게 성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이며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리가 허물어진 채로 방치된다면 관계의 끝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묵인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괜히 말을 꺼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 내가 먼저 다가가기엔 자존심이 상한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피는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서서히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이별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방치될 때 관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방치된 갈등은 관계를 조금씩 침식하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우리는 갈등을 직면하고 풀어야 하는 이유를 배우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갈등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관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갈등을 방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의 관계를 돌아보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마주할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65세 박 씨는 가족 간의 유대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은 가족들이 모여 따뜻한 밥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박 씨는 항상 가족 모임을 이끌며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조카와의 작은 다툼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족 관계를 뒤흔드는 계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 씨의 조카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로 아이의 교육에 열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 자리에서 조카는 자녀가 다니는 사교육과 다양한 학습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박 씨는 조카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동안 고민해왔던 말을 건넸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아이에게 걸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단다. 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의 말은 진심 어린 충고였습니다. 하지만 조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삼촌, 제 아이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삼촌이 관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카의 단호한 말에 박 씨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동안의 애정 어린 충고가 단칼에 잘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카의 태도는 박 씨에게 깊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마음이 들지 않았고 조카 역시 대화를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 간의 거리는 빠르게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갈등이 풀릴 것이라 믿었던 박 씨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카가 시간이 지나면 내 뜻을 이해하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무심한 듯 행동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매번 가족 모임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도적으로 피하며 말조차 섞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는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해졌고, 조카와 박 씨 사이의 갈등은 가족 전체의 화목을 깨뜨리는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계속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지? 잘못한 건 조카 쪽이잖아. 그는 이렇게 되뇌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벽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른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조카 가족과 다른 친척들이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속에는 박 씨가 없었습니다. 자신만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박 씨는 가슴 한쪽이 얼어붙는 듯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만들어온 관계의 틈새가 얼마나 커졌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그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며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조카에게 다가가 사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전화기를 들어도 전화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아닐까? 그는 망설였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 간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조카는 박 씨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박 씨는 그 모습에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느꼈을 때 박 씨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는 조카와의 관계를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박 씨는 이후로도 그날의 갈등을 곱씹으며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까? 라는 물음에 스스로 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등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갈등 자체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방치하거나 외면한다면 그것은 서서히 관계를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두 사람 사이에 벽을 쌓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벽은 점점 더 높아지며 서로를 단절로 몰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존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먼저 다가가는 것을 망설입니다. 왜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지? 혹은 내가 사과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결코 약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용기와 성숙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결단입니다. 화해를 시도하는 행위는 단순한 제스처를 넘어 상대방에게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진심을 전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더라도 상대방이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때로는 자신을 존중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상처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사랑과 우정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관심은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무관심 속에서 갈등이 방치되면 그 관계는 점점 더 깊은 단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때로는 그 관계를 이전보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 해결은 단순히 사과 몇 마디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내 감정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작은 오해가 쌓여 큰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을 푸는 과정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대하는 태도와 그 해결 과정은 결국 두 사람 간의 신뢰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상대방에게 대화를 제안하고 나의 진심을 전달해 보세요.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자신을 위한 올바른 선택임을 기억하십시오. 마크 트웨이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갈등 앞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시작하는 것은 용감한 선택입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회를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주저하지 말고 한 걸음 내딛어 보세요. 그것이 관계를 살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연락이 일방적으로 끊긴 경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끈은 대화와 소통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관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리가 서서히 끊기거나 무너질 때 우리는 관계의 끝자락에 다다랐음을 깨닫게 됩니다. 연락의 단절은 때로 말보다 더 강력한 신호로 상대방이 더 이상 이 관계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무관심은 사랑의 반대말이다 라고 괴테는 말했습니다. 미움조차도 그 자체로 강한 감정의 표현이지만 무관심에서 오는 침묵은 훨씬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연락이 끊기는 순간은 단순히 실수나 우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는 관계가 균열을 넘어서 완전히 단절되어 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침묵 속에서 관계의 의미를 곱씹게 되고 그 침묵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긴 경험은 단지 고통만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소중히 여겨야 할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때로는 연락의 단절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한쪽에 치우쳐 있었는지를 깨닫고 스스로를 돌아볼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단절의 순간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락의 끊김 속에서 관계의 끝을 마주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관계를 돌아보는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끝과 시작의 경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68세 허 씨는 은퇴 후 공허했던 삶을 사진 촬영이라는 취미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꽃, 길고양이, 해질녘 풍경을 찍는 일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얻는 작은 성취감은 허 씨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는 지역사진 동호회에 가입하며 더 큰 즐거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정 씨는 특히 허 씨와 잘 맞는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진뿐 아니라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며 깊은 우정을 쌓았습니다. 매주 함께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탐험하고 찍은 사진을 보며 웃고 떠드는 시간은 허 씨에게 삶의 또 다른 선물이었습니다. 정 씨와의 대화 속에서 허 씨는 자신이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과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정 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주던 정 씨가 갑자기 무뚝뚝해졌습니다. 허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정 씨는 요즘 좀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일이 많아서 그러겠거니 하며 넘겼지만 이런 일이 몇 주, 몇 달씩 지속되면서 허 씨의 마음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허 씨는 용기를 내어 정 씨에게 요즘은 사진 찍으러 안 다니나 보네?
같이 가자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 씨의 답장은 단순한 한 줄이었습니다. 나중에 보자. 허 씨는 섭섭함을 감추고 정 씨에게 찍은 사진을 보내며 대화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좋네, 고맙다. 이런 단답들이 이어지다가 결국엔 아무런 답장도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허 씨는 정 씨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정 씨의 무관심이 이제는 그 관계를 놓으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허 씨는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정 씨를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정 씨의 얼굴에 반가운 마음이 가득했지만 정 씨는 어색한 미소와 짧은 인사만 남긴 채 서둘러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허 씨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정 씨는 이미 이 관계에서 마음을 떼고 있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온 허 씨는 혼자 소파에 앉아 그동안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찍은 사진, 나누었던 웃음, 그리고 끝없는 대화들. 모든 것이 소중했지만 더 이상 정 씨를 붙잡으려 애쓰는 것은 자신을 힘들게 할 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허 씨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지역의 또 다른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기로 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다시 삶의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은 허 씨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주었고 그는 밝은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허 씨는 가끔 정 씨와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아쉬워했지만 그 관계가 자신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허 씨의 마음은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추억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연락이 끊기는 것은 관계의 끝을 알리는 가장 선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은 때로 혼란스럽고 마음 한구석에 깊은 상실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끝은 결코 삶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허 씨의 이야기는 익숙함과의 이별이 반드시 고통만을 동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익숙했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울지 고민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앙드레 지드는 우리는 익숙한 것을 떠나야만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래된 관계를 놓는 일이 두렵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인연을 만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양방향의 노력이 있어야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지속되는 관계는 없습니다. 연락의 끊김은 상대방의 의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이며 때로는 우리가 더 이상 힘들게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이해하고 억지로 이어가기보다 자연스럽게 관계를 놓아주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허 씨가 새로운 동호회에서 다시 활력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단절된 관계를 아쉬워하기보다는 새로운 만남과 기회를 향해 발을 내딛어야 합니다. 미국 작가 헬렌 켈러는 삶이란 하나의 모험이며 과감한 도전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단절된 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세요. 연락이 끊긴 관계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인연으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아쉬움을 발판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삶의 태도입니다. 연락이 끊긴 관계에 매달리기보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한층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관계란 우리 삶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실과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 등 다양한 사람들과 얽히고 설키며 살아갑니다. 이 관계는 단순히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와 행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탱하는 진정한 힘은 서로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의 손길과도 같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햇빛을 쬐게 하는 작은 노력들이 쌓여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듯 관심과 배려는 관계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원에 물을 주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메마르듯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한때 깊고 아름다웠던 관계라도 관심과 배려가 사라지면 서서히 메마르고 결국엔 사라지고 맙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일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멈추면 상대방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느껴지며 관계는 점차 소멸의 길로 접어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주변의 관심이 줄어들수록 외로움은 커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공허함이 자리 잡습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관계를 소홀히 여기다가 관심과 배려가 사라진 후에야 그 중요성을 깨닫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이미 관계가 심각한 균열을 맞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관심과 배려가 사라진 순간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고 또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소중한 관계들을 돌아보고 놓치고 있는 작은 배려와 관심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67세 윤 씨는 늘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동네 주민 모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곤 했습니다. 모임에서 진행되는 요리 강습, 영화 관람, 작은 소풍 등은 그의 일상에 활력을 더해주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는 친구들과의 유대는 윤 씨에게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삶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윤 씨는 모임에서 어색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활기차게 이어지던 대화 속에서 윤 씨의 이야기가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일상이나 최근의 생각을 나누려 하면 대화는 곧 다른 주제로 넘어가거나 누군가의 농담에 묻혀버리곤 했습니다. 윤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내가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윤 씨는 집안일을 하다 발을 헛디뎌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병원 진료와 치료 때문에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모임 친구들 중 누구도 그의 부재를 눈치채거나 안부를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 점점 더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주 뒤 겨우 회복한 윤 씨는 모임에 다시 나갔습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이 오해했을 뿐이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려 할 때마다 대화는 어딘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고 윤 씨는 마치 그 자리에 없어도 무방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 씨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모임이 예전 같지 않은 걸까? 내가 변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변한 걸까? 시간이 지나면서 윤 씨는 모임에 나가는 횟수를 점점 줄였습니다. 모임 친구들 중 누구도 그에게 왜 나오지 않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윤 씨에게 또 다른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윤 씨는 모임에 나가는 것을 완전히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윤 씨는 처음엔 자신이 점점 고립되어 간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사람들 속에서 어색함을 느꼈지만 점차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새로운 친구들은 윤 씨에게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들은 윤 씨의 삶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졌고 그의 고민에 공감하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윤 씨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느꼈고 오랜만에 마음 깊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윤 씨는 비록 이전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게 끝나버렸지만 새로운 만남 속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관계는 끝나더라도 다른 길 위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 그날 윤 씨는 카메라를 들고 밝은 햇살 속에서 사진을 찍으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관심과 배려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산소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관계는 서서히 질식하며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윤 씨의 이야기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쉽게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관계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춤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리드하고 다른 사람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사람의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그 춤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 사람이 스텝을 멈춘다면 그 춤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심과 배려가 사라진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면서도 정작 자신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말을 걸겠지, 내가 힘들어 보이면 알아서 챙겨주겠지 라는 생각이 무심코 쌓이다 보면 서로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무관심은 관계에 금이 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작은 배려와 관심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더 깊은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스페인의 작가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작은 배려가 큰 우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사실 배려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짧은 안부 전화, 따뜻한 손길,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처럼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고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관심과 배려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방적으로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 속에서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주길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순간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는 한순간의 관심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관심이 지속적으로 나눠질 때 비로소 깊어지고 오래갑니다. 윤 씨가 새로운 인연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되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자 새로운 관계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심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오늘 그 마음을 담아 작은 배려를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관계를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빛을 더해줄 것입니다. 5번째 신호는 상대방이 당신을 비난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입니다.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존중은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다리이자 기둥입니다. 하지만 이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관계는 서서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인연이라 해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당신을 비난하거나 무례하게 대한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건강한 기반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존중은 모든 관계의 시작이자 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진리가 아닙니다. 존중이란 상대방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는 행동이며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반복되는 무례와 비난은 마치 천천히 스며드는 독처럼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그 독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려 애쓰기보다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무례와 비난을 견디며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은 절대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때로는 관계를 정리할 용기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무례한 태도와 비난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관계의 문제들은 때로 우리를 흔들지만 그것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건강한 관계와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 씨는 67세의 나이에 자신의 삶에서 가장 오랜 친구라고 생각했던 동창과의 관계에서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와는 젊은 시절부터 인연이 깊었고 서로 힘든 순간들을 함께 나눴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는 박 씨에게 더 이상 즐거움을 주지 못했고 오히려 고통스러운 기억들만 쌓아갔습니다. 초기에는 사소한 농담처럼 시작됐습니다. 너는 왜 항상 그렇게 굼떠? 나이 들어서 더 심해진 거야. 같은 말들이 무심히 던져졌지만 박 씨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했습니다. 원래 저 친구가 그런 농담을 좋아하니까 라며 애써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농담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빈번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의 단체 여행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박 씨가 숙소 예약에 약간의 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그 작은 실수를 두고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박 씨를 몰아세웠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하냐? 항상 이래서 문제야. 박 씨는 그 말이 농담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친구들조차 어색한 웃음을 지었지만 아무도 박 씨를 옹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잠자리에서 뒤척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모욕을 견뎌야 할까?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그는 오랜 우정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와의 또 다른 모임에서 상황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친구는 박 씨의 과거 실수를 끄집어내며 모두가 웃는 소재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계획을 엉망으로 짜잖아. 기억 안 나? 그때도 다 망쳐놓고 박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친구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왜 항상 나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재미있어? 순간 모임의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친구는 당황한 듯 웃으며 아, 농담인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조용히 연락처에서 그 친구의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아왔던 자신이 바보 같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곧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야겠어. 박 씨는 새로운 취미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역 미술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동호회 사람들은 박 씨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그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박 씨는 그곳에서 자신을 비하하는 말 한마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선생님 그림 정말 잘 그리세요. 라는 칭찬에 오랜만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 씨는 과거의 상처에서 점점 멀어졌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의 삶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는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례와 비난은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우리를 끊임없이 상처 입히고 자존감을 흔들며 결국엔 삶의 활력마저 빼앗아갑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관계를 유지하려고 자신의 마음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사랑도 우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가혹한 짐을 지우는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무례함을 참아내며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존중이 결여된 관계는 더 이상 함께 걸어갈 이유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은 마치 독이 든 잔을 조금씩 마시며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미국 작가 마야 안젤루는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을 수 있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는 절대 잊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무례한 태도가, 그리고 끊임없는 비난이 우리에게 준 상처는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더 큰 상처를 낳을 뿐입니다. 끝을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그 안에 얽힌 추억이 많을수록 우리는 쉽게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삶, 그리고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위해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쪽 문을 닫아야 다른 문이 열리듯 존중이 사라진 관계를 끝내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작은 존중이 큰 신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존중은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지키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부정적이라면 용기 있게 관계를 재검토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삶은 단 한 번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무례와 비난 속에 소비하지 마세요. 대신 자신을 아껴주고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풍요롭고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나눈 5가지 신호는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진실을 직면하게 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만남이 계속 미뤄지고 갈등이 방치되며 연락이 끊기고 관심과 배려가 사라지고 상대방이 무례한 태도를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끝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프고 불편한 과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존중과 애정이 사라진 관계는 마치 뿌리가 썩은 나무처럼 더 이상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비워두면 우리는 새로운 씨앗을 심고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마야 안젤루는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타인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끝났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첫걸음입니다. 끝을 인정하지 못하고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끝을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는 더 나은 인연과 기회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는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어떤 관계는 오래도록 함께 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어떤 인연은 우리의 삶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처럼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떠나보낸 인연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나를 위해 그리고 미래의 더 나은 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말로는 인간의 위대함은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인연의 끝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용기가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항상 자신의 가치를 잊지 말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 함께 더 빛나는 날들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 이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